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5월 5일 수요일. 오늘은 싱코 드 마요라고요. 미국에서는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프랑스한테 전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축하하는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 시장은 오늘 그다지 셀러브레이트 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간 마켓을 분석하면은요, 오늘 다우와 S&P 500는 소폭 상승을 해서 끝났지만 나스닥과 러셀 2000은 또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술적 반등인 데드캣 바운스도 특별히 있지 않았고요.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역시 가치주 위주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눈에 두각을 띄게 나타낸 종목들은 XLF가 있는 이 파이낸셜 섹터와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섹터, 그리고 베이직 머티리얼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XLE 같은 경우 에너지 쪽은 지금 전고점을 탈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셔도 51로서 아직도 방향이 묘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디락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그런 주식시장이 오히려 하락장보다 더 대처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이 섹터 로테이션 다이어그램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 이야기가 맞아들고 있죠. 오늘 눈에 띄게 보였던 베이직 머티리얼, 에너지, 그리고 파이낸셜들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컨슈머 스테이플 섹터인데 필수 소비재라 보시면 돼요. 빅박스 스토어에 있는 그런 커스코나 월마트나 타겟 같은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이제 반등도 좀 예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전체 마켓의 그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나스닥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넷 플로우가 마켓이 끝나는 시간을 향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돈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주가가 올라간 종목보다 주가가 내려간 종목이 약 10% 정도 더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마켓 뉴스를 보면은요, 지금 다치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죠. 참 신기한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다치코인은 처음에 진짜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웃어버리기에는 중요한 그런 어셋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마켓 총액이 80 빌리언이 되고 있어요. 스탁으로 치면은 지금 라지 캡에 해당되는 그런 어셋 클래스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보면은 스몰 미드캡에서 반토막이 나거나 반토막 이상 손실을 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빼서 다치코인이나 이런 크립토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잘못하면 끝물에 걸려서 진짜 최고점에서 혼자 정상에 남아서 내려가는 사람 쳐다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는 원칙대로 해야 되고 어떤 큰 수익을 위하거나 원금 회복에 목숨을 걸고 덤비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 하나를 보면은요,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 베런스에서 따온 뉴스인데요.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마리화나 관련 주에 그 좋은 뉴스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4월 19일에 합법화된 은행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마리화나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온라인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그런 곳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 매매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2026년까지 이 전체 거래가 40 빌리언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마리화나 관련주는 단기간에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이 민주당 정권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세금으로서 정책을 실현할 때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켓이 너무 미지근해서 또 현금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옵션들이랑 쉐어들을 좀 프로핏 락킹을 했습니다. 뭐 전체 다 매도한 게 아니고요. 프로핏에 해당된 부분만 현금화 시켰는데요. 그 종목들이 이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심볼은 FANG, 그리고 XLE, XLF ETF죠. 금융이랑 에너지 관련된 종목, 그리고 AA, 알코아,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US 스틸, 스틸 가격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최고점에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꺾이길래 그냥 이제 욕심내지 말고 프로핏 게인을 좀 하자. 그래서 오늘 프로핏 락킹을 했고요. 그리고 CLF도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을 때 좀 수익을 실현했고요. 그리고 DAC도 옵션을 샀는데 옵션 사고 지금 이틀이 지났나요? 이틀이 지났는데 꽤 수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옵션은 매도를 하고 클로즈를 하고 또 다시 좋은 타이밍에 한 번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DAC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꽤 오래 가지고 있다가 지금 프로핏 게인을 좀 했고요. 그리고 CVX도 오늘 프로핏 락을 좀 일부 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ETN도 수익만큼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5월에는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려고 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개별 종목보다 지수가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TF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ETF 옵션, 컬옵션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소소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사고 싶어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 앞에 있는 BC, 브룬스윅,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정도를 지금 개별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ETF로 보고 있습니다. XLF, XLE, 그 다음에 XLP 이 정도 3개 ETF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프로핏 테이킹을 계속하는 플레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애플은 오늘도 좀 샀어요. 애플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 사려고 그렇게 플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을 지금 제가 숏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플레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한 방법은 옵션으로 하게 되면 캐시 시큐어드 풋을 하면은 나중에 프리미엄만 제가 갖던지 아니면은 그 쉐어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든지 그렇게 되니까 그런 플레이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마켓에 좀 변동성이 좀 많아야 되고 마켓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장이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와 다른 선물 지수들을 보면 조금 소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지금 오늘 S&P 500의 흐름을 보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금 제가 예상에는 한 4,100 정도까지 좀 떨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좀 조정이 와야지 좀 헬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올라가기만 하면은 아무래도 그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요. 지금 이 맥디를 보면 벌써 방향이 틀어졌어요. 하락으로 가는 방향으로 틀어지고 그 대신 이제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1% 내외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속도 자체는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천천히 이 볼륨이 없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지금 SPY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볼륨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볼륨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이 줄어드는 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컴포짓을 보면은 얘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리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하나 거놨는데 그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도 벌써 브레이크 하게 되고요. 근데 가장
지금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50일 평균선을 아직 그 위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근데 하지만 이게 계속 하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50일 평균선만 유지시켜 준다면 큰 조정은 오지 않고 그래도 업다운 하면서 어느 정도 5월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를 보면은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산업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에서 오늘 전고점을 뚫고 소폭의 상승을 올라가면서 또 최고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RSI도 60 정도로 지금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분히 가치주가 테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옛날에 누가 저한테 댓글로 아주 심하게 쓰셨어요.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 가지고 얘기하냐.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1년은 테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예전에 봤던 수익률만큼은 어려울 것 같고 이 가치주에서 예전에 테크에서 얻었던 수익률만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빅스를 봐도 빅스가 조금 올라오는 추세예요. 약간 벌써 한 단계 올라섰죠. 한 단계 올라서서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이 100%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의 변동성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에너지주를 좀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는 이 팡이라는 종목이죠. 실적 발표 나오면서 잘 나왔지만 좀 떨어졌는데 저는 이 일찍 요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큰 수익 원하지도 않아요. 딱 오늘같이 13% 정도 딱 개인했으면은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옵션 같은 경우에 이 13%라 그러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더 많은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수익 실현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알코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AA, 심볼 AA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상으로 그렸던 이게 불 플래기 있는데 그 제가 거놨던 그 길이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더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의 조정이 기대되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게 내일 후회하지 않으려고 일단 오늘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그럼 뭐 전량 매도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수익분들만 계속 사고 또 조정하면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렇게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찍어놓은 점이 있어요. 26.7 그거를 뚫으면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못 뚫으면 아마 다시 좀 더 가격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다시 매수를 해서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LF 같은 경우에도 US 스틸이랑 비슷해요. 이것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처음에 샀을 때보다. 그래서 이것도 옵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옵션은 제가 매도를 했어요. 오늘 이것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좀 약간 하락이 가고 또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제가 수익 실현 한번 했고 또 내려왔을 때 또 매수를 해서 또 요번에 또 이 피보나치 38%딱 치는 지점이 있을 때 또 수익 실현을 했어요. 또 이것도 이제 올라가면 뭐 버스가 지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 RSI가 66 정도면은 올라가 봐야 한 5불 내외 그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또 매수를 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5월에는 제가 4월부터 했던 그런 전략으로
이 피보나치 익스텐션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써가지고 매수 매도점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매수를 하고 후회 없이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이 BC 브룬스윅, 이것도 지금 상당히 고점에 와 있어요. 지금 제가 예상하는 매수점을 보면은 대략 한 103불 정도 되는 데까지 한번 떨궈지거나 아니면은 107과 103 사이에 한번 걸쳐지면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뭐 내려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계속 시작할 거지만 하여튼 107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한대로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은 벌써 46%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의 기준은 뭐 한 10%그 정도 수익을 보는 거니까 이래저래 타이밍만 잘 맞춰주면 뭐 이 정도로 내려온다 그러면 한 5%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10% 정도 이렇게 수익을 할 수 있어도 계속 10%만 챙겨도 몇 번만 챙기면 30% 40%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AC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저는 꼭 사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살 건데 뭐 사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뭐 장기 보유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도 한 39불, 40불 밑으로 왔을 때 좀 매수를 하려고 그러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1불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한 10%만 수익을 얻고 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할 때는 한 1, 2불 차이 좀 지켜보면서 갈 필요가 있죠. 이 정도로 해서 한 44까지만 올라가 주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좀 어떤 특별한 뉴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쉐어와 옵션을 좀 병합해서 그렇게 매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립토 코너는 다치코인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치코인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치코인을 보면은 이 보통 작년에 7월에 중소형주의 차트 모습이랑 비슷해요. 거의 볼륨이 없었다가 어느 순간 볼륨이 팍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로 보면 보통 이렇게 이 맥디에서 히스토그램이 상승으로 올라갔다 하락으로 좀 꺼졌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가격 하락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한 9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보통 이렇게 가격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떴을 때는 그 정도의 그 힘을 다른 곳에서도 받아줘요. 보시면은 이제 이 피보나치라는 그런 툴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점에서 타점으로 떨어졌을 때 대략 보시면은 여기에 61.8% 있죠. 거기에 이렇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걸려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서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도 그쵸, 100%에서 100%를 0으로 봤을 때 68%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걸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상승의 폭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됐을 때 RSI가 이렇게 꽉 찼을 때는 약간 바닥으로 한번 꺾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0.54, 0.48 그 정도 되는 그 선까지 한번 이렇게 하락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매수 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볼륨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보통 여기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일어났을 때 큰 볼륨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게 평균 볼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격이 안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평균 볼륨보다 여기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볼륨이 생기잖아요. 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상승을 하는데 이 볼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다 매수 볼륨이 아니라 매도 볼륨이 여기에 반 이상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반드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 정도 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이 횡보한 데서 보면 딱 보면 그쵸, 오늘 고점을 찍었던 곳이 딱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였어요. 그래서 이때 정상적인 볼륨인데 상승을 했고, 그리고 5월 4일 날 큰 볼륨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승으로 갔는데 또 볼륨이 많았다. 그럼 여기에는 매도 볼륨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도세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매도세가 나오면은 어디까지 이 주가가 흐를까요?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봇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이제 리지스턴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 달 피봇인데요. 대략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R1까지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계속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 다치코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조정을 한번 받고 R1에서 튕겨져서 지난번에 상승했던 정도의 폭이 있잖아요. 그 정도 폭까지 한번 다시 재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0.8 정도까지는 재상승을 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도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치코인의 움직임은 이렇게 좀 보이는데 차트를 보는 게 지금 아직 초기라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에 대한 차트들이 볼륨 같은 게 확실히 이렇게 정보를 갖는 그런 차트 툴을 아직 찾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주식 분석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예측을 했을 때 대략 이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치코인이나 크립토 커런시 같은 거는 그냥 좀 재미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에 너무 큰 투자금을 집어넣어서 주식에서 이런 것을 되찾으려고 이렇게 들어가셨다면 그거는 좀 제가 권하진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고 이런 곳은 좀 매일매일 차트를 봐가시면서 장기 투자보다는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